우리가 지금 스프링 마켓에 오퍼 엄청 쓸 거잖아요. 에이전트도 많고 도와줄 사람도 많고 한데 이 사람들이 맨날 하는 얘기가 Peter, how's the loan approval process work? When do we receive the pre-approval?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트레이닝은 한 가지에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깨끗하고 빠르고 문제없이 프리어프루브부터 클로징까지 갈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스프링 마켓에 제가 지금 직접 듣고 있는 질문들을 좀 정리해가지고 쉐어하고 싶었어요. 우리가 다 잘 알고 하면 좋은데 어떤 부분들은 모르거나 아니면 잘못 얘기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뭐 언더라이팅이나 프로세서한테 파일을 핸드오프 할 때, 패스오프 할 때 잘 되기 바란다가 아니라 이거는 반드시 클로징 됩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넘길 수 있어야 우리 론 오피서가 좀 더 성장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오늘 우리가 커버해야 될 어젠다입니다. 오늘 커버할 내용은 우리 마인셋부터 시작해가지고 역할과 책임까지 전부 다 다뤄볼 거예요. 항목 하나하나를 커버는 안 할 건데 그래도 이 시점 우리가 스프링 마켓 바로 앞에 둔 상황에서 어떤 게 가장 중요한지 그거를 선별해가지고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이 마인셋부터 시작하는 이유가 있어요. 대부분 문제는 파일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우리 머릿속에서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감. 이 일을 제대로 했다면 승인되길 바라는 기도하는 마음이 아니라 잘 된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두 번째, 성공하는 마인드, successful mindset은 운이 아니라 반복 가능한 프로세스의 결과물이에요. 전문성은 언더라이터가 파일을 보기 전에 내가 먼저 언더라이터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접근하는 방식을 얘기해 볼 겁니다. 오늘 미션은 되게 단순해요. 파일이 내가 없어도 스스로 self-explanatory 파일이 돼야 되고 스토리텔링이 준비가 돼서 론 프로세싱, 언더라이팅, 펀딩까지 할 수 있는 루트를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그걸 잘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론 프로세스 할 때 병목 현상이 생겨요. 우리가 파이프라인을 쭉 보면 generate lead, application, documentation, pre-qual, pass-off 라고 한다면 이 3번과 4번에서 항상 발언력이 생깁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바이어 문제가 아니라 바우어 문제가 아니라 세일즈맨인 나 론 오피서와 오퍼레이션스 프로세서 간의 이 프로세싱 갭이 문제인 거예요. 이 실패의 근본, 저희는 보통 네 가지라고 불러요. 이 네 가지 때문에 실패를 하는데 첫 번째, 스탠더드 프로시저가 없어. 표준 운영 절차가 없어요. 두 번째, 커뮤니케이션 에러, 커뮤니케이션 문제가 생기는 것. 세 번째, 론 오피서와 프로세서 간의 신뢰가 없어요. 내가 널 뭘 믿고 줘야 돼? 론 오피서한테 너는 10년간 론 오피서 세일즈를 했는데 이것밖에 못해? 라는 커뮤니케이션 에러. 그 다음에 불충분한 트레이닝. 회사 차원에서 어떤 걸 기대하고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 결과가 나오는지를 트레이닝을 못하니까 파일이 계속 돌거나 펜딩 되거나 아니면 남 탓을 하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체크해 놓고 내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를 점검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여기 프로세스 보시면 프리퀄리피케이션 끝난 다음에 패스오프 한다 그랬죠. 패스오프 할 때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저는 이 5가지를 웬만하면 다 지키려고 노력을 해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시간이 늦어도 이 5가지가 체크가 안 되면은 파일을 잘 안 넘기는 습관이 생겼는데 첫 번째는 완벽한 테너스리, 완벽한 애플리케이션. 그 다음에 두 번째 크레딧 리뷰를 해가지고 트레이드 라인 개수라든지 트레이드 라인 오픈 데이트라든지 아니면 스펜딩 밸런스, 스펜딩 헤빗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리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실제 계산이 뒷받침된 인컴 리뷰, 소득 확인을 하는 거예요. 어떤 회사에서 몇 년간 일을 했고 어떤 포지션에서 얼마를 벌고 있는지 정확하게 기입을 합니다. 네 번째는 소스가 확인이 된 에셋이에요. 디파짓이든 earnest money 디파짓이든 클로징 코스트든 간에 이 sourceable 디파짓이 아닌 경우에는 우리가 못 쓰는 돈이라고 구분을 한다면 프로세서한테 주기 전에 제가 먼저 리뷰를 해서 줍니다. 그리고 5번째는 AUS를 돌려서 대출 심사하기 전 어떤 필요한 리스트가 있는지를 확인한 후에 자동 심사 시스템을 패스시킨 후에 문서화해서 실행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컴플리트 안 된 인컴플리트 파일의 경우에는 저는 절대 안 넘기는 걸 추천드려요. 론 세일즈가 뭐 찍새처럼 된다 안 된다만 구분하면 되지 이거 디테일을 왜 알아야 돼? 라고 하는데 정면 반박을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제가 프로세서로서 시작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모든 파일의 서미션과 펀딩은 안 되면 받지 말아야 되고요. 손님 돈, 시간 낭비하지 말아야 되고 된다면 내 이름 걸고 내 신용을 걸고 무조건 펀딩까지 밀어짓기는 방법들을 고수해야지만 우리가 성공적인 론 오피서, 돈을 많이 이제 유통할 수 있는 론 오피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데이 제로. 제일 먼저는 파일을 받는 날이라고 한다면 주니어 론 오피서와 시니어 론 오피서 구분되는 지점이 바로 여기일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합니다. 첫 번째 주소를 검색하고요. 진로,
뭐 tax assessor's website, MLS 혹은 FHA 파일이라면 뭐 when did this purchase begin, when did the sale begin이라고 해서 언제 previous transaction이 시작됐는지를 이제 리뷰를 해요. 이게 90 to 180 days flip rule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day 제로에 바로 리뷰를 합니다. 15일, 20일 후가 아니라요. 두 번째, 2-year full history of residential, 뭐 employment information을 이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고용 이력과 거주 이력, 그다음에 공백 없이 뭐 full name, 마이크 아니라 마이클 같은 정확한 이름, 정확한 자산의 정보, 체킹 어카운트인지 세이빙스 어카운트인지 뭐 계좌의 종류부터 잔액, 소유자 확인을 확인하고 만약에 대출을 신청한다면 제 개인 계좌만 넣어야 되는데 뭐 조인트 어카운트 저랑 제 와이프 이름이 같이 들어간 걸 넣는다면 와이프한테 100% 액세스 레터까지 받아서 넣어야 되겠죠. 이 프로팁은요. 여기서 문제를 고치기 가장 좋은 때는 언더라이터가 보기 전 데이 제로인 지금 이 순간 대출 심사를 받는 이 순간이 가장 좋은 시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크레딧을 리뷰를 합니다. 크레딧 리포트 딱 뽑고 나서 점수 좋은데요? 라고 하지 마시고 경험이 많은 론 오피서도 여기서 이제 딜이 깨는 경우가 많아요. 딜을 날려먹거든요. 언더라이팅에서 잡혔어야 될 게 데이 3쯤 발견을 못해서 문제가 터지는 겁니다. 모든 크레딧 리포트에는 반드시 찾아야 될 항목들이 있어요. 학자금 대출, 뭐 disputed account, authorized user, HELOC, equity lien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오면은 first trusted loan이 아니라 이게 좀 이상한데? 좀 다른데?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이거는 debt to income, 그 다음에 상환 능력, ability to repay, 그 다음에 eligibility, 자격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요. 언더라이터가 찾기 전에 이걸 내가 발견 못하면 파일이 깨진 후에 나중에 실패를 통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매 순간 그러면 얼마나 슬프고 괴롭겠어요. 돈은 돈대로 못 벌고 일은 일대로 하고 그러면서 오해도 생기고 짜증도 나고 내가 나를 개선하면 되는데 많은 론 오피서들은요. 남들을 탓을 먼저 하더라고요. 프로세서 탓이에요. 언더라이터가 안 좋았어요. 렌더가 후져요. 어프레이저가 잘못했어요. 이런 것들을 자꾸 하면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들을 내가 발로 걷어차는 거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먼저 볼 수 있는 여유를 우리가 시간을 에너지를 확보를 하고 파일을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탐정처럼 크레딧 리포트를 봤어요. 우리가.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네 가지 규칙을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크레딧 동결이에요. frozen 크레딧을 딱 보는 순간 즉시 중단하시고 unfreeze 될 때까지 손님한테 연락해가지고는 unfreeze 되고 unfrozen 크레딧 리포트를 확보를 하세요. 그 전에는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인컴도 보지 말고 에셋도 보지 마세요. 볼 수 있으면 좋지만 안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점수가 610점인데 뭘 봐요? 시간 낭비를 왜 하냐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 FHA라면은 FHA loan debt lesser than 10 months라면은 이 월 소득 5% 이상 초과했을 경우에 DTI에 추가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인컴이 5,000불이죠. 그러면은 250불 페이먼트 들어가야 돼요. 그죠? 이게 왜 그러냐면 보통 스튜던트 론 같은 경우는 unpaid balance 1%를 하라 그러죠. 근데 FHA는 0.5%만 봅니다. 이 가버먼트 론의 장점이에요. 만약에 뭐 리스 페이먼트인데 4개월 남았다, 5개월 남았다 이러죠. 10month payment or less라고 할지라도 이거는 무조건 포함을 해야 됩니다. 예외가 없어요. 다음에 세 번째, disputed account 같은 경우는 이 automatic underwriting approval을 캔슬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셀을 되거나 complete 된 후에 지워진 후에만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레딧 리포트 봤을 때 이 collection account, disputed account가 보이죠? 그러면 그 즉시 스탑하시고 데스크탑 언더라이팅 먼저 돌려보십시오. 자, 그 다음 authorized user, 뭐 배우자나 가족이나 내가 어떤 X person, 제3자의 어카운트를 내가 받아가지고 하는 건데 이 메인 애플리컨트, 메인 유저가 연체를 하잖아요. 레이 페이먼트 있으면 우리 바이어도 타격을 받아요. 메인 유저가 12개월 이상 납부한 증거가 있으면 부채도 지울 수 있고 안 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카드가 5,000불짜리 밸런스가 있는데 먼슬리 페이먼이 500불이래요. 이것 때문에 대출 인컴이 안 나와. 대출 심사가 안 된다면 그리고 어떠하지 유저라면 메인 유저의 12개월치 페이먼트 히스토리를 제출하잖아요. 그럼 이거는 DTI 계단에서 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걸 될 수 있다. 모르는 거를 우리가 확인하면서 짚어가면서 저희가 더블 체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AUS를 무조건 돌리는 습관을 들이세요. EU findings 무조건 돌리시고 findings report에서 어떤 컨디션이 나올지 정확하게 알려주니까 짐작하지 마시고 추측하지 마시고 verify 되는 방법대로만 일을 진행하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 인컴. 이거는 저는 내러티브의 싸움 같아요. 스토리의 싸움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3필러로 나눠볼게요. 첫 번째는 히스토리. 얼마나 어디서 일을 했는가. 그 다음에 frequency. 어떻게 돈을 받고 있는가. 베이스냐
오버타임이냐, 보너스냐, 커미션이냐 구분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트렌딩, 소득이 오르고 있는지, 안정적인지, 내리고 있는지. 만약에 하락하고 있다면 그 하락한 소득은 언더라이터가 반드시 잡아내니까 우리가 왜 그런지 미리 한방을 치자는 거예요. 우리 역할은 언더라이터가 묻기 전에 변동 내용을 설명하는 데 있습니다. 재직 증명하고 고용 확인하고요. 그다음 페이스톱 확인하고 W2 이 세 가지의 같은 스토리가 똑같은 결과를 내야지. 고용 확인하는 거는 A 회사, 페이스톱은 B 회사, W2는 C 회사. 이러면은 왜 다른지 서면으로도 설명을 하는 게 중요해요. 아, 이 사람이 회사를 옮겼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여기는 파트타임이고 여기는 메인 잡입니다. 라든지 이런 거 없이 점블업 해가지고 이렇게 해놓고 보내놓고는 Peter, I sent you all the checklist, all the items that you were asking for.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죠. 세금 보고 2년치 있어야지 대출이 나옵니다. 그럼 세금 보고 있어요. 그런데 받아보니까 qualified income이 너무 낮잖아요. 우리는 얼마 버는지까지도 물어보는 그런 습관을 좀 들여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why가 how로 질문이 바뀌어요. 오늘 아침에도 이 시나리오가 좀 들어와서 요건 제가 추가를 해봤어요. 고용 공백 처리를 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이 공백이 딜 브레이커는 아니에요. 문서화를 어떻게 하고 내가 어떻게 기획을 하느냐, 어떻게 이걸 플래닝을 하냐에 따라서 이 답이 바뀔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육아 휴직 후 복귀를 했을 때 있죠. 그때는 복귀 날짜 문서, 보장 근무 시간 확인, 그 다음에 증명서가 인컴을 바로 증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졸업했던 사람들 있죠. 신규 졸업자들. 그러니까 4년제 졸업했던 사람들이에요. 신규 졸업자들이 성적 증명, 그러니까 트랜스크립트 하고요. 졸업 증명장을 갖고 오면은 2년 근무 이력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당장 지금 23, 24들이 이제 졸업해서 들어올 거 아니에요. 첫 잡을 받아가지고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다 first-time homebuye로 바꿔서 갈 수 있으니까 스프링 마켓이 그래서 바쁜 겁니다. 4월, 5월부터 준비해서 6월부터는 막 달릴 수 있는 그런 루핑이 생겨요. 자, 그 다음에 레이오프를 당했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현재 직장에서 이제 continuing income을 집중해야 되니까 employment letter를 받아야 될 것이고, 만약에 아파서 일을 못 갔다. 아니면 보호자를 내가 부모님이 아파서 못 갔다라든지 그런 병과 관련된 이제 인시던트가 생겼다면, 문제가 생겼다면 letter of explanation이라 그래요. LOE라 그러는데 이 LOE 한 장이면 패스가 됩니다. 그 다음에 잡 포지셔닝을 바꿨다. 만약에 내가 월급 받던 사람이 자영업이 됐다. 그런 경우에는 2년치의 이력이 필수가 됩니다. 자영업 놓는 사람이 월급 받을 때에도 2년이 필요하냐? 거기에서는 특수 케이스인데요. 같은 업계에 있었다면, 같은 포지셔닝을 하고 있었다면 바로 인정을 해줍니다. 내가 자영업을 10년을 하다가 다음 달에 월급을 받는 순간 다음 달 받는 그 월급 기준에서 대출 심사가 바로 진행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특수 케이스라고 보면은 첫 번째, 자영업자. 같은 분야 2년 경험이 있잖아요. 그럼 1년 세금 보고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delinquent federal tax lien. 이게 뭐냐? 그 연방세 체납하시는 분들 있죠. 세금 덜 내는 분들. 이 사람들한테는 active payment plan, 유효한 납부 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3개월 이상 돈 냈던 증거물을 제시하잖아요. 그러면은 또 대출 승인이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debt to income에 영향은 오지만 안 되는 사람을 밖에 도와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프리페이 자격으로는 충족이 안 돼요. 많이들 헷갈리거든요. 프리페이먼트 플랜을 짜왔는데 그 즉시 대출을 심사한다고 많이들 오해하시는데, 우리는 3개월 페이먼트 히스토리까지 이제 제출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에셋, 자산 컨디션은 파일 펜딩의 제일 첫 번째 이유예요. First reason why the files are being cancelled예요. 이게 1번이. 왜 그러냐면 우리가 2달 전에 뱅크 스테이트먼트를 풀 페이지를 쭉 보고 은퇴 계좌를 보든지 월 소득의 50% 이상 되는 디파짓이 들어왔을 때 5,000불 버는 사람이 2,600불 디파짓 하는 순간 이 소스를 확인하고 증명해야 되거든요. 아니면 계좌 소유자 확인이라든지, 기프트를 받는다 그러면은 기프트 레터 받아야 되고, FHA 같은 경우는 기프트 도너의 어카운트까지 증빙을 해야 돼요. 증여자 능력까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클로징 후에 자녀 이 유동자산이 요건을 충족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거는 reserve requirement이라 그래요. FHA에서 2유닛, 3유닛, 4유닛 하는 사람들은 2 months or more reserve가 필요하거든요. 되게 단순해요. mystery money는 없어요. 출처를 증명을 못 하잖아요. 그럼 언더라이터는 그 돈을 쓸 수 없기 때문에 대출 심사, 대출 승인을 줄 수가 없습니다. 막 꼬아서 고민하고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특수자산 케이스가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가 대표적인데, 첫 번째는 cash on hand, 현금을 보유해 있는 사람이에요.
집에서 현금을 모아온 패턴이나 그걸 증명할 수 있는 뭐 가계부 같은 거나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에 개설된 새로운 어카운트나 아니면 차용증 같은 것들, 신용 사용 이력 같은 것들. 이게 흔하지는 않은데 이게 만약에 다큐멘테이션으로 증빙이 가능한 현금이잖아요? 그러면 또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 개인 자산을 매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 보트, 귀중품, 어떤 소유권, 노트나 종이들, 프라미스 노트 같은 것들, 뭐 양측이 서명이 된 매매 계약서, purchase agreement이 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돈이 디파짓된, 입금이 된 것을 보여주는 영수증하고 입금 내역. 이 sales price 뭐 후에 나오는 final settlement statement에 나와 있는 매각 가격 같은 것들은 합리적으로 만약에 정리가 된다면 그것도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자면 제가 10,000불짜리 자동차를 타고 있는데 당장 기프트 처리를 해야 되니까 뭐 이거를 5,000불에 줬다라고 한다면 만약 그 시세에 맞춰진 가격을 줬으면 괜찮은데 시세보다 낮은 금액을 이거 떨이식으로 준다거나 이걸 리퀴데이트 해가지고 기프트로 처리한다가 형성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두 개를 놓고 이제 리뷰를 해본다 그러면은 지금 손님 중 한 분이 돈이 부족하다 그래서 시계 2개를 팔았거든요. 롤렉스 2개를 팔았는데 10,000불, 9,000불 이래가지고 인보이스를 들고 왔어요. 근데 이게 그 컬렉터 버전이어가지고 그러니까 3분의 1에 어떻게 팔았냐 그러면서 그 증거 갖고 오라고 론이 스탑이 된 상황입니다. 손님 입장에서는 미치는 거죠. 그 돈이 급하다 그래가지고는 빨리 리퀴데이트 해서 돈을 갖고 왔는데 대출회사는 미안한데 그거 돈 못 쓰겠는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증거가 확실해야 됩니다. 확실한 건 쓸 수가 있어요. 그다음 property review. 우리가 이제 집을 볼 때 감정평가, 그다음에 콘도 서류, 그다음에 HOA, 그다음에 뭐 보험, 그다음에 타이틀 이렇게 크게 4가지를 봐요. 이 4가지 중에서 감정, 이 어프레이저는 가치가 대출 금액을 지지하는지, 그다음에 안전이나 상태나 컨디션은 괜찮은 건지, 사진이랑 property 디테일 설명이랑 일치되는지를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디까지 보냐면 셀러랑 바이어가 가족인지 아닌지, arm's length냐, non-arm's length냐도 구분하고요. 그다음 이게 short sale인지, regular sale인지, fee simple transaction인지 아닌지 구분을 하고요. type of property도 리뷰를 하겠죠. 그래서 나는 2유닛인 줄 알고 오퍼를 썼는데 알고 보니까 single family with accessible dwelling unit이야. ADU예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심차게 일어납니다. 설명을 제대로 안 읽었거나 부동산 에이전트가 설명을 잘못했거나 바이어가 오해하고 있거나 물론 이제 detached garage를 detached AD로 바꿔서 하는 경우는 코드가 그렇게 보일 수는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실수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콘도 같은 경우는 HOA 그 리저브 금액이 10% 이상이 남아 있는지를 봐야 돼요. HOA 서티피케이션 받았죠. 바로 언더라이팅 보내지 마시고 론 오피서가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액티브 리리게이션이 있는지 진행 중인 소송이 있는지도 확인하고요. 거주자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이제 오너십 아큐펜시 레이시오도 같이 보거든요. 그래서 대출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것 때문에 대출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볼닥 컨벤셔널 페니메 같은 경우는 이거를 워런터블 컨도, non 워런터블 컨도로 구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 보험, 화재 보험, 뭐 플러드 인슈런스, 홍수 구역 확인하는 거 그것도 중요하고요. 뭐 조지아 같은 경우는 이 플러드 존이 많아요. 비가 오는데 경계가 땅하고 그 다음에 저수지하고 경계가 좀 애매한 집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집 화재 보험도 들어야 되고 홍수 보험도 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집값이 왜 앞집은 100만 불인데 이 집은 60만 불이지? 라는 해답이 바로 나옵니다.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뭐 부동산 에이전트 입장에서는 플러드 존인지 아닌지 확인해 놓고 바이오엔트 오퍼를 쓰자 하는 거는 저는 필수일 것 같아요. 그 다음 콘도라면 콘도에 보험도 필요하거든요. 이 마스터 폴리시라고 부르는 이 보험이 walls in을 커버하는지 안 하는지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콘도인데 walls in 인슈런스 커버를 안 하는 HOA 보험을 갖고 있다면 계단에서 문제가 생긴다거나 공동 화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책임질 거냐를 서류가 안 나왔을 때는 홈오너가 콘도 보험을 못 들고 싱글 패밀리 보험을 들어야 될 때도 있어요. 600불, 700불짜리 보험이 아니라 2,000불짜리 보험을 들어야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가 론 오피서가 미리 알면 좋아요. 그 다음 타이틀, preliminary title report라는 거를 이제 받아보고 기존에 있는 빚이나 판결 혹은 지역권, easement라 그러죠. 아니면 법적인 설명이나 이런 것들이 일치되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SBA 론 같은 론을 신청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집이 아니라 내 개인 자산,
내 회사의 자산까지 같이 인컴버런스로 묶여서 빚이 보여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떤 경우는 100만 불짜리 집인데 빚이 막 300만 불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텍사스에 있는 집의 빚이 내 캘리포니아에 있는 거주하는 집에 붙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린 타입을 이해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다시 강조를 하자면 이 모든 것들도 다 중요하지만 이것만큼 중요한 건 없어요. 이 FHA에 90 to 180 days flip 룰이 있거든요. 만약에 플리핑 한다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셀러로 만났을 때 언제 이 샀는지를 확인하세요. 그래서 90일 이내에 매각을 해야 된다 그러죠. 그러면은 바이어가 FHA 룰을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91일부터 180일 고치고 나서 픽션 플립하고 뭐 3.5개월부터 6개월 이내에 판다면 감정을 2번 해야 돼요. 그래서 2차 감정을 통해서 밸류에이션을 더블 체크해야 될 것이고, 이거는 진로나 뭐 텍스 어세서 웹사이트 가면 다 나오는 정보니까 최소한 그런 것들은 리뷰한 다음에 바이어들을 오퍼를 받아내는 작업을 하면 좋습니다. 그럼 이제 리스팅 에이전트 입장에서는요, 오퍼가 10개가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2개가 베스트 프라이스예요. 하이스트 프라이싱인데 FHA로 들어오죠. 그러면은 우리 셀러의 지난번 샀던 그 파이널 세일스 데이트를 확인하시고 FHA를 받고 안 받고 결정을 또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것까지 다 리뷰를 해야 됩니다. 시니어 론 오피서로서 가는 길을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어떤 거를 리뷰해야 되는지를 봐드리는 거예요. 이제 AUS를 돌렸어요, 우리가. 자동 심사를 돌려가지고 패스냐, fail이냐 이런 버튼이 나오는 게 아니라 approved eligible이 나오면은 대출 사용 설명서 같은 거예요. 이 사람의 이 집에 어떤 파인딩스를 리뷰를 했을 때 파이널 어프로브이 나옵니다라는 건데 3가지로 나눠지거든요. 첫 번째는 문서랑 정확하게 일치하는 데이터를 입력을 해요. HOA는 얼마고, 타입 오브 프로퍼티가 컨도인지, 퍼든지, 타운홈인지, 싱글 패밀리인지 넣고 중요한 정보가 바뀌잖아요. 뭐 다운 페이먼이 10%에서 20%로 바뀐다라든지, 뭐 아니면 MI가 모르기지 인슈런스가 없는데 있는다라든지 그런 거 있으면 다시 재실행을 하십시오. 2번째, 서류가 이제 들어왔을 때 이 서류 읽는 법을 배워야 되는 제일 첫 번째 approve eligible만 보지 말고요. 모든 컨디션을 읽으세요. 짧게는 17부터 23장까지 이 컨디셔널 어프로브이 나오는데 이걸 보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전부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3번째, 다큐멘트는 뭐냐면 이 파인딩 리포트를 저장하시고 프로세서한테 패스오프 하기 전에 내가 모든 컨디션을 리뷰해서 줬는지를 확인하십시오. updated pay stub. 만약에 재용자를 가면 updated mortgage statement. homeowners insurance 화재 보험이 만료가 됐는지 안 됐는지. HOA 서류가 most recent인지. 뱅크 스테이먼이 most recent인지. 이런 부분들이 컨디션이 해소가 됐는 거를 확인하고 보내면 너무 쉬워지는데 incomplete하게 보내는 게 습관이 돼 놓으니까 30, 40, 50 days escrow가 계속 딜레이가 되는 겁니다. 이 AUS 시스템 같은 경우는 페니메에서는 DU, Desktop Underwriter라고 부르고 프레디맥에서는 LPA, Loan Product Advisor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FHA는 Total Scorecard, VA는 GUS, DU, USDA는 GUS 이렇게 해서 엔진마다 부르는 이름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어떤 거를 어떻게 돌려야 되는지 알고 돌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완벽한 패키징, 파일 패키징을 지금 계속 강조하는 거잖아요. 이게 목표는 대출했을 때 그리고 대출 심사 받았을 때 최소한의 컨디션을 받는 게 목적이라면 목표라면 어떻게 하는지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명확한 요약을 해서 전달을 하는 겁니다. 크레딧, 소득, 자산, 담보의 하이라이트를 한 페이지로 논리적으로 쓰세요. 자, 2번째, 논리적인 정리가 필요해요. 서류는 순서대로 리네이밍도 해야 될 것이고 1번부터 10번까지 순서를 매겨야 된다면 매길 수도 있는 거예요. 일관된 레이블링을 통해서 전달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PDF가 100장이 들어왔는데 100장이 리네임을 해야 되고 뱅크 스테이먼트 페이지 1 through 3가 여기 앞에 있다가 막 페이지 55, 56부터 다시 컨티뉴잉 된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스캔을 할 때든 PDF 이 컴바인을 할 때 순서에 맞춰가지고 준비를 하는 게 좋습니다. 파일 내러티브죠. Why예요. Why. 이게 인컴이 왜 지금 이 모양인지, 왜 공백이 있는지, 왜 라지 디파짓이 있는지, 왜 크레딧 조회를 했는데 뭐 우리 그러잖아요. 크레딧 리포트 보면은 how many files, how many credit were pulled within 90 days, 100 days 이렇게 물어보는데 우리가 크레딧을 다른 데서 뽑았는 사람 레이 샤퍼가 우리한테 와서 우리랑 론을 한다 그랬는데 그거를 설명 안 해놓으면은 한 번에 언프로블 설티피킷이 안 나옵니다. 왔다 갔다 해가지고 딜레이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 이제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no guesswork.
항상 그 쓸 때 있죠. 대출 심사 서류에는 대출 애플리케이션과 서류가 뒷받침돼야 되거든요. 깔끔하고 정리되고 설명이 된 파일을 넘겼을 때 우리 프로세서들과의 신뢰가 쌓이고 언더라이터와 신뢰가 쌓입니다. 신뢰가 쌓이면 그다음부터 속도가 붙고 7 days, 10 days, 15 days를 개런티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할과 책임을 좀 이해한다면 이게 좀 말이 될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론 오피서 같은 경우는 이거를 스트럭처하는 아키텍 같은 사람들이에요. 딜을 구조하고요. 구조화를 한 거를 손님한테 소개를 하고 스토리텔링을 만들고 문서화 시키는 게 론 오피서의 짭이에요. 론 파트너, 프로세서들인 거예요. 론 오피서 어시스턴트가 될 수도 있고요. 론 프로세서가 될 수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빌더예요. 들어온 서류를 수집하고요. 그 다음에 재직 증명, 고용 증명서 확인하고, 그 다음에 파일을 이제 스크러빙 하는 거죠. 그래서 프로세서한테 넘겼을 때에 언더라이팅과 클로징을 같이 봐줄 거예요. 그래서 컨디션과 컨디션 클리어, 그 다음에 불필요한 컨디션들을 없애주는 웨이버의 역할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모든 이 역할과 책임은요, 바쁘게 움직이는 우리 그 레지덴셜 론 마켓에서는 조금만 실수하면 놓칠 수 있어요. 의도가 흐려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해가 생기고 막 불편하게 되는 건데, 이거는 모든 거죠. 팀워크이거든요. 하지만 책임은 구분해놓고 누가 잘못했는지를 딱 정해놓는다 그러면은 이거는 블랙 앤 화이트이 정해질 것 같거든요. 파일의 결과는 누군가가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문제를 딱 보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지 정확하게 에스컬레이트해서 상급 보고자한테 연결해가지고 매니저한테 해결을 해야 될 건지 이거를 구분하는 이제 그 방법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됩니다. 내 할 일이 아닌데요. 이거는 제가 해야 되는데요. 라는 건 없어요. 론 커미션을 받는 우리들은 문제의 거의 90% 이상은 다 우리 잘못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지만 딜이 진행이 되고 이제 클로징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세서가 언더라이터가 실수했는 거는 론 오피서가 파일을 잘못 보냈기 때문인 거고 론 프로세서가 리뷰가 느린 거는 론 오피서가 리네임 다큐멘트를 안 보냈기 때문인 거고 론 언더라이터가 리뷰가 느린 거는 론 프로세서가 나 론 오피서에게 받은 인컴플리트 다큐먼으로 서밋을 했기 때문에 파일이 느린 것이고 론 펀더가 펀딩이 느린 이유는 론 오리지네이터가 론당이 나왔을 때 언제 사인합니다. 언제 누구랑 해야 됩니다라는 정보를 전달을 제때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모든 거를 다 내 탓입니다라고 하고 재해석을 하는 순간 책임을 지는 순간 다른 방법들이 보이고 해석할 수 있는 이 방법들이 바뀌게 될 거예요. 핵심 요약은 뭐냐면 이 5가지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크레딧 리포트를 좀 깊게, 좀 심도 있게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크레딧 풀만 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12가지 항목을 전부 조사하셔가지고 되는 파일은 왜 됐는지, 안 됐던 파일이 있었다면 왜 안 됐었는지를 한번 다시 돌아보시고요. 두 번째, 인컴 스토리를 만들어 보세요. 히스토리나 프리퀀시나 트렌딩 이 3가지가 다 답이 됐는지 확인하시고 그다음 세 번째, 모든 자산 항목을 검증하십시오. 대형 입금 소스는 조건이고 캐시나 아니면 라지 디파짓이나 기프트 펀즈나 이런 것들까지도 우리가 미리 스토리텔링에서 접근한다면 좀 더 일이 쉬워집니다. 자, 네 번째, 이 프로퍼리가 어떤 건지 어떤 매물인지 확인하는 게 데이 제로에 시작되는 게 좋아요. FHA 이 플립 룰을 모르는 상황에서 FHA 융자를 이자가 싸다는 이유만으로 손님한테 쓰라고 해놓고 오퍼를 쓰는데 이 부동산 에이전트들은 모르잖아요. 플립 룰이 뭐고 FHA 룰이 뭔지 모르니까 론 오피서가 안 된다 그러면 왜 안 되는지 그냥 짜증내거나 아니면은 뭐 get it done. I don't need to know what happened. Tell me what happened later on 하고 막 끊는 에이전트들도 많아요. 시니어 론 오피서들은 부동산 에이전트들을 교육하는 것도 우리의 잡 듀티 중 하나거든요. 손님들도 교육을 해야 되지만 우리 오퍼를 써서 우리랑 같이 이 콜라보레이션 해야 될 팀워크를 짜야 된 그 에이전트들까지도 우리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떠안고 교육하고 리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리뷰를 해줄 수 있으면 좋습니다. 저는 보통 오퍼 쓰라 그럴 때 에이전트들한테 론 오피서 CC하라 그래요. 절대 우리 프리어프로벌 레터 가지고 마음껏 쓰지 마시고 제가 그러니까 TBD 프리어프로벌 레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이 집이 어떤 집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에이전트가 자기가 바쁘다는 이유로 오퍼를 막 쓰잖아요. 되게 위험해요. 위험하고 론 오피스 입장에서는 내가 내 이름 찍어서 가는 거니까 리스팅 에이전트 입장에서 이럴 수 있어요. Peter, you've been doing this for so many years and you didn't know about the FHA rule? You didn't know about this 90, 80, 180 day rules? 이러면 제가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그 오피서랑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죠? 자, 5번째, AUS를 돌리시고요. 그 다음에 컨디션 전부 읽고
전부 다 문서화 해가지고 추측 없는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한 문서화된 서류들만 요청하시고 받아서 서밋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너무나 좋습니다. 지금 이자가 올라갔어요. 그죠? 지금이 이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아마 마지막 기회 중 하나가 될 것 같아요. 전쟁이 끝나고 지금 이제 2주차 접어들었어요. 그죠? 트럼프는 4주가 될지 6주가 될지 모르는 그러는데 additional 2 weeks, additional 4 weeks 지난 후에 전쟁이 끝난다면 이제는 스피드가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speed wins deals, accuracy keeps them 라고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거든요. 속도가 딜을 따내지만요. 정확한 딜들이 내 커미션을 지켜줘요. 내 클로징을 지켜주고 내 손님들을 지켜주거든요. 놓치지 마세요. 늦어도 괜찮아요. 지금은 모르니까 늦어도 괜찮은 거고 나중에 시니어 론 오피서 레벨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이 습득이 되고 결과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게 프레임워크예요. 프레임워크이고 단순히 목표를 막 프레젠테이션 하려고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라요. 이게 내가 이런 프로세스를 하고 내가 진짜 이렇게 믿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심사를 안 봐주는 사람도 있어요. 리뷰를 안 해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내가 클로징을 여러 번 하고 작은 승리들이 작은 기록들이 계속 쌓여나가면 이게 나중에 확신으로 바뀌어요. 그럼 손님들이 너 기빙 트리에서 왜 해? 왜 일을 해? 라고 했을 때 아 여기서 뭐가 좋고 저기에 뭐가 좋고 길게 얘기할 게 아니라 딱 한 문장으로 설명을 할 수 있죠. 여기가 최고다. 여기가 제일 잘해. 여기가 제일 싸. 여기가 제일 빨라. 등등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 체계화가 된다면 프레임워크가 나온다면 그때부터 손님들이나 부동산 에이전트들이 듣는 즉시 이 사람이 쓰는 단어들이나 센텐스 가지고 확신을 받고 그 다음 스텝으로 갈 수 있게 됩니다.